당신은 남자가 4명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는 나라로 이주해 보겠습니까? 반문화가 활발하지만 일부 파티는 감옥에 갈 위험이 있는 나라, 그리고 황소의 생식기에서 만든 수프를 먹어볼 용기가 있나요? 말레이시아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법인 샤리아가 무슬림의 가족 문제를 다룹니다. 네, 무슬림 남성은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아내를 공정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번째 또는 3번째, 아내가 등장하기 전에 남성은 샤리아 법원에 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경제적 안정성, 감정적 준비 상태, 그리고 공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무슬림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비무슬림 외국인이라면 이 법이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말레이시아의 민법은 엄격하게 일처제를 따릅니다. 이 말을 듣고 이건 분명히 가부장적이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불균형적인 제도처럼 보일 수 있죠. 서구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특히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이 관습이 종종 권력 추구가 아닌 종교적 의무로 여겨집니다. 이 개념은 즐거움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닌 정의와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무슬림 남성들은 2번째 아내를 두지 않습니다. 쿠알라룸푸르나 페낭 같은 대도시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말레이시아의 여성들은, 그녀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사랑 이야기 속 배경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법, 의학, 기술 분야에서 학위를 가지고 있죠. 그녀들은 겸손한 패션을 입고 세상 속에서 조용한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2번째 아내가 되는 것, 대부분의 도시 여성들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특징은 눈에 띕니다.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부드러운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분한 말투와 전통과 따뜻함, 그리고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깊고 표현력 있는 눈을 가지고 있죠. 가족과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관계는 단순한 스와이프 게임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연애와 법, 그리고 그리움이 교차하는 속도와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과 법에서 밤의 불빛과 나이트라이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남아시아에서 최고의 나이트라이프를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법에 의하면 일부 형태의 오락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단순한 루머일까요? 쿠알라룸푸르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특히 창캇 부킷 빈탕을 보세요. 이곳은 칵테일 바, 거리 음악가, 루프탑 라운지 등으로 가득 찬 활기찬 거리입니다. 다양한 비트가 공기 속을 가르고 영어, 아랍어, 중국어, 타밀어로 이루어진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현지인, 여행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거리를 채웁니다. 5분만 가면 말레이시아 최초의 전용 나이트라이프 지구인 TREC 있습니다. 고급 클럽, EDM 페스티벌, 그리고 도쿄나 베를린에서 온 듯한 위스키 라운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와 가격표가 적용됩니다. 북쪽으로 가면 페낭의 비치바 신이 있습니다. 더 편안하고 열대적인 분위기입니다. 힐 대신 플립플롭을 신고 병 서비스 대신 석양을 보며 맥주를 마시죠. 보르노의 사바로 더 동쪽으로 가면 분위기는 더욱 자연스럽고 자유롭습니다. 현지 펍, 레게바, 거리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 곳, 맨발로 춤추고 있는 당신을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에 찍어 올리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켈란탄이나 테렝가누와 같은 주에서는 술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애정 표현도 좋지 않게 여겨집니다. 만약 잘못된 장소에서 술에 취하거나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으면 단순히 꾸중을 듣는 것 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벌금, 공개적인 망신 또는 법적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관광지와 대도시에서는 법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층층이 쌓인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들은 통행금지를 넘겨서 열려 있고 메뉴에는 없지만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종종 금지된 것들이 조용히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저에게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서구의 나이트라이프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가벼운 대화 하나가 우정으로, 연애로,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밤문화는 예상과 다르지 않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이런 곳에서 파티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흥미로운 콘텐츠가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루프탑 칵테일부터 인도 음식까지, 다음 장에서는 음식에서의 용기란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될지도 모릅니다. 인스타그램에 예쁘게 꾸며진 음식 말고요. 현지인들이 실제로 자주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친숙한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말레이시아의 대표 음식, 나시 르막, 코코넛 밀크에 밥을 끓이고 삶은 계란과 오이 슬라이스, 강렬한 산발 소스, 바삭한 멸치와 구운 땅콩을 함께 제공합니다. 때로는 치킨 다리살이나 렌당 소고기가 곁들여지기도 하죠. 달콤하고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한 입에 다 들어갑니다. 도로변 작은 가판대부터 5성급 호텔 뷔페까지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리고 사태, 꼬챙이에 꽂힌 고기, 보통 닭고기나 소고기를 레몬그라스와 강황에 마리네이드한 후 숯불에 구워서 진한 땅콩 소스와 함께 제공합니다. 간단하지만 중독성 강하고 완벽한 맛이죠. 그럼 이제 더 도전적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황소 생식기에서 만든 수프를 먹어볼 용기가 있나요? 남성의 성적 능력을 강화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현지에서는 숲 토르페도라고 불립니다. 인삼이나 약초가 들어간 뜨거운 국물이 종종 함께 제공되며 남성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고프신가요? 농촌의 야시장에서는 개구리꽃이나 개구리죽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개구리 고기는 깨끗하고 섬세한 고기로 닭고기처럼 부드럽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 듀리안. 현지인들은 이를 과일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두리안은 크고 뾰족하며 천둥 소리가 난 뒤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듯한 냄새가 납니다. 썩은 양파, 운동화, 달콤한 마늘이 섞인 것 같은, 한 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냄새죠. 어떤 이들은 두리안을 진미로 여기고 다른 이들은 호텔이나 택시에서 이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냄새를 넘어서면 부드럽고 풍부하고 달콤한 맛이죠. 마치 마늘 커스터드 같아요. 이건 사랑 아니면 혐오, 중간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좋은 길거리 음식 도시 페냉, APO,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길거리 가판대는 겉보기보다 안전한 곳이 많습니다. 줄이 긴 곳을 가세요. 외딴 지역에서 날 것이나 조개류는 현지인이 추천하지 않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호커들이 휴지를 제공하지 않으니 휴지를 챙기세요. 음식을 비난하지 말고 비록 충격적이라도 웃으며 오늘은 패스라고 말하세요. 황소, 수프를 먹어볼까요? 아니면 개구리꼬치, 외국에서 가장 이상한 음식을 먹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도전한 용감한 한 입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고층 빌딩을 넘어서 정글 다리 위로, 그리고 기록을 깨는 세계로 가봅시다. 말레이시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타워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름은 머르데카 헤지8입니다. 완공되면 이 건물은 219피트 약 636m의 높이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는 상하이 타워보다도 더 높은 높이죠. 단 하나,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만 그보다 더 높습니다. 118층에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사무실, 호텔, 쇼핑몰, 그리고 아찔한 전망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오르데카는 독립을 뜻하는 말인데 이 타워는 1957년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을 선언한 머르데카 스타디움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쿠알라룸푸르의 중심에서 88층으로 은빛 거울처럼 반짝이는 두 타워가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멋진 부분은 두 타워를 연결하는 41층 높이의 스카이 브릿지입니다. 그 위를 걸어보면 무게감이 무릎에 와닿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올려다보는 것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죠. 이제 렌즈를 뒤집어 볼까요? 자연도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보르너 정글에선 SF 영화 속에서 나온 것 같은 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라플레시아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를 시체꽃이라고 부릅니다. 이 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꽃으로 3피트약 90필 들침의 크기와 20파운드약 9kg의 무게를 자랑합니다. 줄기나 잎이 없고 썩은 고기 냄새가 나는 육중한 꽃입니다. 이 냄새를 이용해 파리를 유인하여 수분을 합니다. 이 꽃은 피는데 9개월이 걸리며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들어버립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잎을 가진 라플레시아 맥노리자도 있습니다. 이 식물의 잎은 길이가 10피트 약 3m, 너비는 6피트 약 1, 8m에 달합니다. 그리고 킹타부루 산이 있습니다. 사바주. 보르노 북부에 위치한 킹타부루 산은 10,000피트 약 4,000m 이상 자랑하는 이 산은 히말라야와 뉴기니 사이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의 핵심, 사람들,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순을 탐험해 봅시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약 3,100만 명, 그중 절반만이 말레이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중국인, 인도인, 고대의 뿌리를 가진 토착민들, 개종자들, 외국인들, 혼혈가정,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문서에서 다른 상자를 체크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으로 3가지 주요 민족을 인정합니다. 말레이인 주로 이슬람교를 믿으며 헌법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중국계 말레이인 불교, 도교 또는 기독교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계 말레이인 대부분 힌두교를 믿으며 일부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반도에 원주민인 오랑 아슬리와 보르너의 다야크 및 카다잔 두순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개의 방언을 사용하고 론리플래닛 가이드에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전통을 따릅니다. 이슬람은 공식 종교이며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약 61%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나 불교 사원은 일몰에 빛나고 힌두교 축제는 온 마을을 밝히며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한 기독교 교회도 여전히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지만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종교 간 결혼은 복잡할 수 있고 일부 공공표현은 감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치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나의 나라가 2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말레이시아의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며 크게 2 지역으로 나뉩니다. 말레이시아 반도와 말레이시아 보르너. 이 2 지역은 거의 다른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말레이시아 반도 또는 서부 말레이시아는 경제의 중심입니다. 쿠알라룸푸르 같은 분주한 도시들이 있으며 유리로 된 고층 건물, 국제공항, 고급 쇼핑몰들이 즐비합니다. 분위기는 현대적이고 체계적이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반면 동부 말레이시아, 보르노 섬의 일부인 이 지역은 지형부터 다릅니다. 인터넷 속도는 느려지고 시간이 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울창한 열대 우림, 부족 마을, 구불구불한 강들, 그리고 묘사하기 힘든 광활한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지역은 남중국해로 나뉘어 있지만 그 이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쿠알라룸푸르는 중심지입니다. 빠른 기차, 고급 금융, 기술 스타트업, 오트밀 라떼를 파는 트렌디한 카페들, 고속도로는 매끄럽고 스카이라인은 싱가포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다문화적인 분위기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모스크, 사원, 교회가 거리 모퉁이를 공유하고 한 번의 저녁에 태국 음식, 인도 음식, 중국 음식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빠릅니다.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아파트는 좁으며 교통체증은 현실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사바나, 사라왁 같은 곳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산은 더 높고 도로는 더 험합니다. 영어는 여전히 통하지만 억양이 다르고 풍습도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이반, 비다유, 카다잔 두순 같은 원주민 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의 구술 역사와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롱하우스라 불리는 나무집에서 여러 가구가 하나의 지붕 아래 살며 나무 벽으로 나누어지고 불과 음식을 통해 연결됩니다. 시간은 더 느리게 흐릅니다. 하지만 유산에 대한 존중은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서부와 동부 말레이시아 간의 국내 비행은 저렴합니다.
왕복 20-40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르노의 시골 지역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연결도 불안정합니다. 쿠칭이나 코타키나발루와 같은 도시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면 원격 근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는 시골 지역에서 더 기본적입니다. 병원과 클리닉은 도시에서 찾는 게 좋습니다. 동부 말레이시아의 도로는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부 마을은 보트나 흙길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라왁의 농촌 마을에서는 아직도 기독교 표면 아래에서 애니미즘 신앙이 조용히 실천되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며 의식은 노래, 약초, 강가에 드리는 제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일부 현지인들이 따르는 의식은 아마도 브런치를 예약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 두 세계는 모두 말레이시아입니다.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말레이시아에서 좋은 삶을 살려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말레이시아 링깃은 약 24센트에 해당하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수입으로도 매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통화화는 링깃스라렘으로 발음은 링깃입니다. 1 미국 달러는 약 4 링깃입니다. 이 링깃은 꽤 오래 갑니다. 하나의 침실 아파트가 좋은 동네에서 월 400, 600달러 정도입니다. 길거리 음식은 2-3달러로 즐길 수 있고 중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은 60달러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월 15달러 정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월 40, 80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랩 택시로 시내 한 바퀴 돌아도 보통 2달러 이하입니다. 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인이라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도착 시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비자레온, 국가를 떠나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다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합법적이지만 다소 회색지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몇 년간 이 방법으로 문제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입국 심사에서 걸리기도 하죠. 말레이시아, 두 번째 고향 MM2H, 꿈의 비자입니다. 장기 체류할 수 있고 재산을 구매하거나 은행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의 유동 자산을 증명해야 하고 월 소득이 2,5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말레이시아 은행에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예전보다는 어려워졌지만 일본, 호주, 유럽보다는 여전히 쉬운 편입니다. 근로비자나 유학비자, 영어를 가르치거나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원자와 서류 작업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직 공식적인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DE 란타우라는 원격 근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일부 산업의 기술, 창작, IT에서 시험 운영 중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수천 명의 외국인이 공동 작업 공간이나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공개적으로 광고하지 말고 수입은 해외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쿠알라룸푸르, 비즈니스, 사회생활, 서구적 편안함을 찾고 싶다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교통과 대기 오염은 현실적입니다. 당이 또는 중기 체류에 적합합니다. 페낭, 음식의 천국입니다. 느긋한 분위기와 식민지 시대의 매력, 좋은 병원과 날씨가 장점입니다. 은퇴한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코타키나발루 보르노,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등산로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전통적인 분위기,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곳에 계속 남아있다면 아마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